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의 김세섬입니다. 요즘 비포 앤 애프터 시리즈가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어요. 제가 수술 받기 전, 받고 난 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 점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지난 회에 음료수에 이어서 이번 회에서는 식사에 대해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예, 뇌수술 전에는 원래 식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하루 세 끼를 다 드셨나요? 요즘에 하루 세 끼를 다 먹는 사람도 있나요? 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네. 뇌수술 전에 저는 원래 하루에 두 끼를 먹었고요. 네. 제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다 두 끼를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장맥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지금도. 저는 지금도 아침은 안 먹죠. 그쵸. 네. 대부분 아침을 거릅니다. 네, 아침 식사가 몸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는 하는데 네. 또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사실 아니다. 적게 먹을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 역시도 원래 수술 전에는 아침에는 또 식욕이 조금 없잖아요. 그쵸. 아침에는 따뜻하게 카페라떼 한 잔으로 아침 식사를 대체하고 점심 때 많이 먹고 저녁 때 좀 많이 먹고 그랬죠. 그게 그러면 뇌수술 이후엔 바뀌었습니까? 뇌수술 이후에는 사실 병원에서 강제적이라기보다는 하루 세 끼를 배식을 해주세요. 네. 병원 식사로. 그렇게 세 끼를 먹다 보니까 세 끼 먹는 버릇이 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뭐 영양사분들이 하도 그 먹는 거 강조하셔가지고 뭐 하루 세 끼뿐 아니라 수시로 계속 먹으라고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원래 이제 그 체중이 좀 중요한 지표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하시기를 살을 더 찌우는 건 어렵겠지만 적어도 현재 몸무게는 유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놀라운 걸 해냈죠. 무려 수술 전보다 수술 뒤 1kg가 쪘다는 이 대단한 소식. 새섬에 잃어버린 식욕을 찾아서 방송 덕분일까요? 식사 시간도 바뀌었나요? 식사 시간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바뀌게 된 계기가 병원에서 되게 철저하게 그 시간에 맞춰서 급식을 해주세요. 네. 아침에 막 잠도 덜 깼는데 아침 식사가 나오거든요. 네. 막 꼭두 새벽부터 밥 먹으라고 들들 볶는 느낌이어서 시계를 보면 항상 아침 식사가 7시 반, 네. 점심 식사 11시 반, 네. 저녁 식사가 5시 반에서 6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요즘도 계속 병원 퇴원한 뒤로도 그렇게 드십니까?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저 길들여진 나머지 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도 식사 시간이 원래는 그거보단 전 살짝 늦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밥도 일찍 먹게 되고 또 일찍 자게 되니까 저녁 식사 시간도 좀 당겨졌죠. 그래서 시간도 좀 바뀌었습니다. 아침은 더 일찍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6시 50분에도 먹고 그래요. 네. 뇌수술 전에도 재택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식사 자체는 집에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밥도 직접 지어 드셨나요? 밥솥으로? 네, 밥솥에 지어서 먹었고요. 네. 이게 사실 저희가 밥 자체는 많이 먹진 않았어요. 네. 장맥주님은 좀 밥돌이셔가지고 밥을 많이 드시는 편이었죠? 전 탄수화물돌이. 아, 밥도 많이 먹고, 빵도 많이 먹고, 면도 많이 먹고. 네. 그냥 그거는 많이 먹는 거. 네, 그냥 많이 먹는 사람이고요. 지방도 좋아했어요. 네, 지방과 탄수화물의 결합을 아주 좋아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자랑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도 그 한 대식가 하거든요. 저는 많이 먹는 편인데 탄수화물 위주로 막 많이 먹지는 않았어요. 네. 특히 밥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먹었던 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제 다이어트도 밥을 많이 먹어서 좋을 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적게 먹기도 했고 밥 자체가 맛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적게 먹다가 그 쌀도 저희가 하도 쌀이 안 주르니까 네. 저희 어머니 댁에 되게 많거든요, 쌀을. 네. 그 집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남아도는 쌀을 어머니가 이제 페트병 같은 거, 그 물병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하나씩 담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거로 밥 지어 먹어라. 네. 라고 하시면서 밥과 잡곡을 주셔서 그거 가지면은 또 뭐 한두 달은 거뜬하게 한두 달이 뭐예요? 그 이상씩 먹곤 했죠. 언제 밥 지어 먹어도 맛있던데. 아, 그랬군요. 네. 네. 요즘은 안 지어 드시나요? 요즘은 안 지어 먹는데요. 사실 그 밥솥도 고장이 난 거예요, 중간에. 그 밥솥 역시도 저희 네. 엄마가 주셨던 거죠. 네. 그래서 밥솥에 밥을 잘 지어 먹던 차 고장이 나서 압력밥솥 같은 거였는데 네. 좀 이제
뭔가 새로 밥솥을 사야겠다 해서 전기 밥솥을 샀습니다. 네. 제일 저렴한 버전으로 샀어요. 밥솥도 여러분 되게 비싼 그, 그 제품 라인이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네. 근데 제일 싼 라인을 샀거든요. 왜냐면은 가뜩이나 밥도 잘 안 먹는데 네. 굳이 비싼 밥솥 필요할까? 네. 밥 얼마나 먹는다고 해서 밥솥을 샀는데 참 이게 뽑기를 잘못했는지 처음부터 그냥 잘못된 불량품이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불량품이라고 AS 접수를 해서 기사님이 오셨는데 네. 기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밥솥을 왜 사셨나요? 네.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좀 당황하면서 밥 해 먹으려고 샀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이어서 이야기하시기를 이 밥솥은 좀 너무 저가 라인이다. 그래서 이 밥솥에 밥을 지으면 맛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고가 라인인 다른 제품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밥솥이 처음부터 고장난 밥솥을 사게 된 것도 유쾌하진 않은 경험이었는데 네. 수리해 주시는 기사님이 다른 제품을 홍보하시는 게 좀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도 더 비싼 제품을. 네, 그렇죠. 그래서 저녁 때 이 이야기를 장맥주님께 들려드렸더니 장맥주님이 이 밥솥이 밥이 더 맛 없게 된다고? 정말 잘 샀네 라면서 우리는 밥맛이 너무 있어서 문제니까 네. 밥이 맛이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네. 그럼 조금이라도 한 숟갈이라도 덜 먹을 텐데 네.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이득이 아니냐 네. 라면서 저를 칭찬해 주셨죠. 근데 그 기사님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었어요. 그 밥솥으로 밥을 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냥 그거는 네. 장맥주님이 뭘 드셔도 맛있나 봐요. 밥에다가 김자반 뿌려가지고 마가린 비벼가지고 먹으면 꿀맛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요즘은 밥 직접 지어 드시지 않나요? 그 밥솥 안 쓰시나요? 요즘은 사실 제가 집에서 요리를 잘 안 합니다. 네. 예전에는 뭐 얼마나 요리를 했다고라고 물어보시면 할 말은 좀 없는 게요. 네. 예전에도 요리를 막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바깥에서 이제 배달도 가끔 시켜 먹기도 하고 네. 있는 것들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먹는 건 제가 했었거든요. 네. 특히 파스타 요리 같은 것들을 아. 자주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젠 좀 많이 기운이 없고 사실은 식욕도 없고 네. 기운도 없고 또 더운 여름철에 불 앞에 앉아서 뭘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라 요즘은 배달 음식을 많이 주로 먹고요. 네.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샐러드로 먹을 때도 있고 그냥 다양하게 그렇게 먹고 있어요. 쌀밥 자체를 그래도 가끔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드시나요? 그때는 햇반 같은 걸 요새 많이 먹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배달 음식은 뭐 얼마나 자주 시켜 드십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자주 시켜 먹었죠. 처음에 배달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너무 편리하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는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지 않았던 게 금액적인 문제도 물론 있지만 막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네. 또 배달 음식 먹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배달 음식을 한 2번 정도나 먹었을까요? 네. 그런데 이제 아프고 나니까 아프다는 핑계 삼아 배달 음식을 아주 잘 먹게 되면서 그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 보면은 네. 거기서 배달 음식을 엄청 많이 시켜 먹어요. 그 커플들이. 네.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렇게 많이 돈도 없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이 시켜 먹지? 근데 어느새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어떤 메뉴를 시켜 드시나요? 그나마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해서 좀 고기 위주로 시켜 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비포 앤 애프터로 좀 비교가 되는데요. 네. 제가 원래는 좀 채식을 종종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건강상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제 그 공장식 축산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어떤 그런 고기를 죄책감 없이 많이 소비하는 것들,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에 굉장히 뭐 악영향을 미치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뭐 저 하나가 뭐 채식을 한다고 세상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자 해서 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뭐 채식을 위주로 했는데요. 사실 인간에게 건강학적으로, 영양학적으로 가장 좋은 건 골고루 잘 먹는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이 원래 잡식 동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채소, 과일, 뭐 육류, 곡식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다는 건 알고 있어서 특히나 또 병원에서 강조하는 건 이제 육식이에요. 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좀 섭취를 해라라고 간곡히 말씀을 하시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고기 위주로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또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먹기 싫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네. 요리는 어떠십니까? 예전에는 뭐 가끔 하셨다고 했는데 요즘도 뭐 그 정도 하시나요? 요즘은 장맥주님을 조종해서 아바타로 삼아 장맥주님께 많이 부탁드리고 있지요. 장맥주가 근데 제가 요리 솜씨가 별로잖아요.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그래서 요새 요리 도구를 엄청 사고 계시잖아요. 네. 계란 찜기, 계란 후라이용 프라이팬 이런 저라면 정말 절대 사지 않을 도구들 네. 저런 게 왜 필요하지 정말 모르겠다. 네. 계란은 그냥 냄비에 찌면 되고 계란 후라이용 프라이팬이 왜 필요한지도 저는 사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반 프라이팬에 계란을 까면 저절로 프라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또 나름대로 그 틀이 잡혀 계란 후라이용 프라이팬은 동그라미 모양으로 계란을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네. 또 그거로 해서 하는 거 보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그거 없으면 계란 후라이 못해요. 네. 네. 외식은 원래 자주 하셨나요? 외식도 가끔 하곤 하는데요. 네. 요즘에도 지금 이제 새로운 거 시도해보고자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럼 외식은 뇌수술 이전이나 이후나 뭐 비슷한 정도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좀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못 드시는 음식도 새로 생겼습니까? 병원에서 좀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날것이에요. 네. 왜냐면 날것 같은 경우, 음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좀 위생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 꼭 잘 익힌 음식을 먹어라라고 조언해 주셔서 제가 좀 초밥을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네. 회도 좋아하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못 먹고 있네요. 육회는 원래 먹지 않아서 못 먹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은 없고요. 아, 캘리포니아 롤 같은 거는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언제 먹으러 갈까요?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사는 지금 뭐 비포 앤 애프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 식단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여전히 고민 중이시라면서요? 제가 또 음식에 굉장히 쉽게 질리는 편이에요. 네. 고등학교 때인가 학창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그 오징어 볶음을 해주셨는데 되게 네. 맛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맛있다고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오징어 볶음을 진짜 정말 여러 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20살 넘어서 오징어 볶음이라는 반찬을 한 번도 음식을 네. 돈 내고 주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처럼 뭔가 새로운 음식, 새로운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 이제 어떤 배달이건 뭐건 시키면 양이 되게 많고 근데 네. 그 남는 음식을 또 버리는 거는 죄책감이 여전히 들고 네. 그걸 어떻게든 다 먹고 싶어서 꾸역꾸역 다 먹으려고 하지만 음식이 또 남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이고요. 네. 요즘 마침 이제 이렇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주위에서 어머니는 아닌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다른 분께서 반찬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반찬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도시락이 오는 서비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좀 이용해 볼까 고민 중입니다. 아, 이미 한번 뭐 그러면은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시도는 안 해봤는데요. 아, 주문만 하신 상태인가요? 네, 지금 알아보고요. 네. 지금 주문을 해서 받아보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어요. 여러분의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